11월 16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30.9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인 엘 엘리언은 연준이 신뢰를 잃었다며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금 가격이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석유업체 BP CEO가 탄소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의 석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지 시간 16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입니다. 현재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현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월마트, 홈디포 등의 소매 업체들 실적을 기다리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가장 크게 빠졌었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세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사죠. 3대 지수 다우 지수가 지금 약보합,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0.0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오늘 다우 지수가 가장 장중에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고 결국에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서는 그래도 보잉이 5% 넘게 급등하면서 눈에 띄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이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주문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채금리도 살펴보시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6%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트위터 설전에 오늘 장중에는 4% 넘게 급락을 하다가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퀄컴은 2% 넘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안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1개 섹터 가운데서 오늘 에너지주가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현황은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며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헬스케어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재주와 기술주는 이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퀄컴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현재 브로드컴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퀄컴은 주요 반도체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쉐브론도 목록에 보이고요. 캐나다 전자상거래 회사 쇼피파이는 금요일장에 이어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프록터앤드갬블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한 주간 15% 급락하면서 최근 20개월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 오늘장에서도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69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달 들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IRM 인수 추진을 두고 영국이 국가 차원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ARM 인수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와 영국의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장 엔비디아 1%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AMD도 함께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퀄컴을 제외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잉입니다.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가 결함이 발견된 후 1년 가까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보잉 측이 787 드림라이너 인도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UBS가 쉐보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110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2년간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친 점,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인상이 전망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위워크입니다. 위워크가 10월 뉴욕 상장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순손실도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위워크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판 다이소로 1달러 숍이라고도 불리는 달러트리입니다. 지난주 행동주의 투자자 멘틀리츠가 달러트리 지분 1,270만 주를 인수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달러트리 지분을 매입한 것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달러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96달러에서 14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현재 1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며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1%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형 유통주 타깃과 월마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은 소비 지출의 강세 또는 약세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장 타깃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월마트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즈니입니다. 도이치방크가 디즈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는 200달러에서 191달러로 낮췄지만 디즈니의 장기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JP모건이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재차 내놓았습니다. 전년 대비 주가가 26%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흥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장 넷플릭스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애플입니다. JP모건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재차 제시했습니다. 아이폰 13 수요가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애플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과 함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8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소폭 하락하며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7영업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미국 국채 상승의 영향으로 현재는 그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소폭 상승하며 1,86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가 지난 주말에 급등세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95.05대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95.4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0.4%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프라 법안 서명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오늘 오후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서명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에 좀 서명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소식들 나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오늘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CNBC는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난항을 겪어온 인프라 법안이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특히 중장비 건설 자재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예정이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쪽 섹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사명을 받게 될 인프라 법안의 세부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법안을 통해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 데 약 1,1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대중교통 분야에도 390억 달러가 책정될 계획인데요. 이를 두고 백악관은 현재 버스 2만 대, 열차 5,000대, 역 200곳 등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자금이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 접속 사업, 또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전력망 사업에는 각각 650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550억 달러, 공항 시설 개선에는 25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법안이 수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IB 가운데 제프리스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 자재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장비 건설 기업들 가운데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스, 벌칸 머티리얼스, 이글 머티리얼스, 또 서밋 머티리얼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강력한 펀더멘털을 자랑하는 중장비 건설 기업들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이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면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좀 상승해야 저희가 일반적인 통념인데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금 선물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외신 분석들 함께 전해주시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최근 증시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방어에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 선물 가격이 6개월 내 최고의 한 주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요. 금 가격이 1,869달러 선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TIAA 은행의 세계시장 담당자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심각하게 보며 금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고객들에게 금 투자 할당량을 5에서 10% 사이에서 최대한 늘릴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시티그룹에서는 금값이 1,850달러를 넘어서면 신규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가를 1,900달러로 올려잡은 바도 있습니다. 덩달아서 금 채굴 기업 주식도 오르고 있습니다. 베리골드는 캐나다 금광 업체인데요. 지난주에서는 7%가량 올랐고 콜로라도 뉴몬트의 코퍼레이션 4.2% 정도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바네크의 골드마이너스 ETF는 6.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3% 하락 마감한 것에 비하면 큰 수익률입니다. 이처럼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보통 금 가격 자체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채권 수익률의 반등과 달러화 강세가 이런 금값의 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거란 주장들도 나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에도 불구하고 금은 제자리를 찾았다며 상승을 보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기 시기 기업들의 상황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재료비도 쓰면서 기록적인 운임 비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도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매업과 제조업 그리고 생명공학 등의 산업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분야와 같이 아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산업군에서는 가격 인상은 있었으나 이익 증대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승 여기에 대한 해지용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63,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낙폭이 4%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이를 줄여내면서 한 2%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악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1조 달러 시가총액 역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트위터 발언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를 부추겼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가 남은 테슬라 주식을 모두 매도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인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25일 3분기 실적 호조와 렌터카 업체 허치의 전기차 구매 소식에 힘입어 천슬라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6일 네, 아침이라 가지고 저희가 너무 새벽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이게 아침에 목이 좀 잠기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 6일 머스크가 부유세 논의를 앞세워 테슬라의 보유 지분 10%를 매각할지 트위터에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58%가 매각에 찬성했고, 결국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테슬라 주식 약 69억 달러 가량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테슬라와의 주식 역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에는 12% 가까이 떨어진 데 이어서 어제도 3%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머스크의 트위터 발언이 또 논란이 되면서 테슬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부유한 사람들이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머스크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면서 주식을 더 팔까요, 샌더스? 한번 말만 해보세요라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발언을 빌미로 머스크가 남은 테슬라 주식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테슬라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제러미 그랜섬은 테슬라의 주가에 심각한 거품이 껴있는 상태라고 경고했는데요. 제러미는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친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전기차 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밀러 타박의 애널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러 타박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주식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급등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지양해야 된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2% 넘게 내린 1,000달러 선에 거래를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슬라 이외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니오가 지금 4%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샤오펑이 2%, 리오토가 1.6%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리비아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현재 14% 넘게 급등하면서 148달러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거래소가 개장했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전가한 캐스터가 살펴주시죠. 네, 15일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세 번째 증시 개장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 거래소는 장외 중소기업 주식시장에서 옮겨온 핵심 기업 71개 외 신규 상장 기업 10개가 더해져 총 81개 종목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신규 상장 업체 10곳의 주가가 평균 200%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개장 첫날에만 예외적으로 가격 제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변속기 담당 업체 퉁신촨둥은 주가가 494% 폭등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업체 디디첸시가 262%, 지성신시나 징사이커시 등의 종목도 200% 정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총 거래액은 95억 7천만 위안 정도로 상하이 거래소 거래액의 1%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상승 종목은 19개에 그쳤으며 거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도 3개나 있었습니다. 베이징 증시는 국가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9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축사에서는 시 주석이 우리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며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통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진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 기업이 그랬듯이 미국 증시로만 달려가던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주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2개월 만에 다소 급하게 추진이 되면서 부족한 점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증시의 규모가 아주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번 베이징 증시가 해외 상장한 기업들을 다시 끌고 오기 위한 설립이 된 것이라면 일종의 반발 심리가 투자 심리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세 번째 증시 개장이었죠. 어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개장했으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좀 주가도 퍼포먼스를 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월가가 선정한 실적 대비 저평가주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월가 IB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보고된 실적과 향후 전망이 꽤나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성장 동력도 명확하기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점인 지금 매수하면 수익을 거두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재차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월가가 선정한 실적 대비 과소평가된 종목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버입니다. 우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 재개 측면에서 명확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차량 공유 사업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속에서 여행 산업도 빠르게 회복해가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의 사업적 측면의 이동성 부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의 강한 회귀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우버도 정상화까지 그리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 그리고 화물 배달 서비스인 우버 프레이 등에서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성장을 목표로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 법안을 승인하면서 투자 확대에 따른 강력한 수혜감이 기대되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캐터필러는 이 흐름 그대로 자사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장의 증분량을 충분히 흡수해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수요가 약세를 보였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양책과 탈탄소화 정책이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기에 내년의 흐름도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소유한 미국의 대표적인 명품 기업인 카프리 홀딩스입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카프리 홀딩스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효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 공급망 병목 현상, 운송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의 역풍을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공급망 부족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던 많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 카프리 홀딩스는 재고 부족 문제를 상대적으로 잘 해결해가는 등 공급망 관리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더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경제 정책에 따라서 성장하게 될 현재 과소평가된 종목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해드립니다. 이에 더해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월가 IB의 평균 투자 의견도 매수 혹은 비중 확대라는 점도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